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의금부의 전지하기를 윤씨에게 이미 죄를 정하여 패비하여서 사제에 두었는데도 최수와 권경우가 말하기를 연염집에 살게 하는 것을 나라 사람들이 마음 아파한다고 하고 그 집에 출입하는데 금지가 없다고 하고 가난하의 궁핍하니 관에서 의료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계달하게 된 사연을 추궁하여 공문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1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재상들에게 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전교하기를 윤씨가 전일에 비상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였다가 이제 도리어 자기 몸을 죽인 것이다 하니 정창성 등이 아뢰기를 진실로 성감이 아니었다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이 밝게 처단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식한 조사들 가운데 말한 이가 있었다. 박양번 같은 이는 이미 두 차례나 고신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둠이 어떠한가. 그리고 문절은 단지 한 차례만 형문하였으니 형을 더함이 어떠한가. 또한 윤구 등을 형추한 계목을 보이도록 하라 하니 정창성 등이 아뢰기를 박연번과 문절은 무식한 무리들이니 내버려 둠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윤씨의 어미는 화근이 될 것이니 모두 먼 지방으로 유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므로 윤구, 윤후, 윤우 등에게 각기 장 100대를 때려 외방에 안치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부 원모 비전주 상승포 보천사 주지 원우위 하승포 지주와 일기 태수 원희 오도 우구수 원승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종출 우수 정수 종대 선국행 귤시 입석 우경 양국장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윤씨의 어미 신씨와 윤구는 장흥에 유배하고 윤우는 거제에 유배하고 윤후는 진도에 유배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후를 제주도로 유배하도록 고쳐서 명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신씨는 윤씨의 염장이 끝나기를 기다려 내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윤씨를 염장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는 국가에서 마땅히 할 바가 아니고 또한 옛날에 의거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윤씨는 죄인이었으니 염장의 일을 국가에 살 수는 없고 마땅히 그의 족친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택지와 택일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해당 건수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소서 하므로 예조에 명하여 장사 지낼 장수와 장사 지낼 일시를 택정하게 하였다. 또한 관각을 내려주었으니 이는 대비의 분부였다. 그리고 이로 하여금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게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1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가승지 손비장이 의지를 받들고 와서 아뢰기를 윤씨의 형제가 다 멀리 유배되었고 노비들도 도망가 흩어져서 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례를 운반하고 매장할 군인을 마땅히 뽑아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즉시 해당 관사에 명하여 보내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채수가 옥중에 있으면서 옷자락에 서서 상서하기를 신은 외로운 사람으로서 본래 의지할 만한 족친이 없는 몸으로 성상께서 발탁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어 이에까지 이르렀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는 다만 충성으로서 나라에 보답하려고 하므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다만 신의 마음이 미혹한 탓으로 대체를 통달하지 못하고 한갓 사책만 알아서 망령된 생각의 패비에 대한 대우는 가호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권경우가 계달할 때 신이 또한 망령되게 화이군, 귀성군이 유폐되었던 예를 들어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이 망령된 생각으로 헤아린 소치일 뿐 신은 조금도 다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일 하문하셨을 적에 신이 품었던 생각을 다 진술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옥중에 있으므로 유사가 전지에 의가하여 힐문하고 추궁하니 신은 다만 통곡하면서 대고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책할 따름입니다. 신은 재주와 덕이 없으므로 성상의 연덕을 지나치게 입었는데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못하고서 이제 또 망령된 생각으로 헤아려 상상께 중요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신에게 양친이 있어 다 나이 늙고 병까지 있는데 신의 잘못 때문에 몹시 슬퍼하면서 하늘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이렇게 임금과 어버이에게 불효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도피하겠습니까? 다만 신의 기질이 잔약하여 다른 사람과는 달라서 만약 형을 더하여 추국하면 운명할 것이 틀림없을 텐데 신이 무복하려고 한다면 이는 황천과 후투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전하께 바로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장형을 받다가 추초에 죽으면 이는 성명의 시대의 원혼이 되는 것이니 어찌 통안스럽지 않겠습니까?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10여 년 동안 시종하던 구신입니다. 빌건대 전날에 이래를 생각하셔서 신의 목숨을 살려주시어 개관천선할 길을 열어주소서. 신은 하늘에 울부짖으며 통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날 저녁에 채수와 권경우를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전일에 말한 것을 반드시 옳다고 하느냐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한갓 옛 역사만 보았으므로 이래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아뢰었던 것이니 신에게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고 권경우가 아뢰기를 신은 벌을 받아 외방에 있었으므로 다만 윤씨가 몰래 독약을 품고 다니면서 궁인을 해치려 한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고 성상에게까지 관련된 모략인 줄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아랜 것이니 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채수에게 전교하기를 나는 그대를 관계한 자로 여겼기에 전일 후원에서 관사였을 때 그대를 불러 검대를 띄워주고 대사원에 발탁하여 임명하면서 그대에게 말하기를 너무 가볍게 하지도 말고 너무 무겁게도 하지 말라 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짓을 하였으니 그대의 관계함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장차 그대를 대제로 처치하지 못할 것 같은가?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미혹하여 망년된 생각을 고집하였으니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였다. 권경우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는 다만 공인을 해치려 한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고 임금에게까지 관계된 모략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공인을 해치려 하는 것이지 작은 일이겠느냐 하니 권경우가 말하기를 신 또한 미혹하여서 망령되게 생각한 것이니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아는 이가 드물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미 잘못인 줄을 알고 있으며 또한 모두 시종하던 신하이다. 만일 그대들이 죄를 논한다면 마땅히 중한 법으로 처치하야 하겠지만 이제 특별히 사면한다. 이제부터 나라에 보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채수 등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갔다. 금대는 정의푼 관원이 조복에 띄는 띠이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병안도의 관찰사 이승훈 절도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들이 아린 것으로 인하여 차인거 등이 분한 생각을 품었다는 정상을 알았다. 다만 이산군수 강경소는 차인거 등이 와서 소정의 일을 물었을 때 당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여 주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그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듯하다. 만일 다시 와서 물으면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기를 소정등이 사실 어느 달 어느 날 강가에 왔기에 그 신원을 신문하였더니 과연 중국 사람이었으므로 이제 장차 요동으로 풀어보내려고 한다.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을 풀어보내는 주는 것은 본래 예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 때문에 우리에게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고 여러 방면으로 다일러서 알아듣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도 북경의 시끄러운 문제를 거듭 만들면 방비를 마땅히 삼가해야 한다. 그러니 한결같이 전의 사례에 의하여 곡진하게 조치하라.
또한 이러한 뜻을 영안도 관찰사 정문영, 남도 절도사 이종생, 북도 절도사 박승손에게도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3대비전에 문안하였다. 어가를 따라온 종친 재상과 승지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야인들의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교활하여서 원한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이전에 2차례나 정토를 당하여 그들의 부모, 처자와 가축, 가산 등이 노역되고 분탕되었으니 그 보복할 생각을 어찌 잊었겠습니까? 이제 평안도 강가에 그들이 혹은 귀순한다 이끌고 혹은 사냥한다 일컬으면서 왕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강이 얼음의 어른 뒤에는 그들이 반드시 와서 변방을 도둑질할 것이니 방할 모든 일을 더욱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다만 황해도의 군사들을 나누어 방비할 때 멀고 가까운 곳을 따지지 않고 수자리할 곳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아니하면 사람과 말의 양식과 사료를 갑자기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가양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짐을 실어오는 배단이 심하니 이 뒤로부터 황해도 절도사로 하여금 본도에서 합방할 수 있는 군사의 명목을 평안도 절도사에게 이문하고 절도사는 그 사는 곳에 멀고 가까운가 방어할 곳에 긴급하고 긴급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나누어 정하고 그 군졸들로 하여금 미리 부방할 것을 알려주면 사람과 말의 양식과 사료를 모두 마련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두 도의 절도사에게 명령하여 윤 8월 보름 전에 서로 이문하여 기한에 맞춰서 시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강가에 있는 여러 진에는 또한 마땅히 말먹일 꼴을 많이 쌓아 완급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호주에서 흉년이 든 것을 이유로 하여 정지하기를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본도는 다른 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어가 가장 긴급합니다. 하물며 금년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강가의 불이 마르기 전에 많은 수량을 베어내어 군수위에 충실하게 하소서하니 재상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허중이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군사들은 부방하고 요동에서 영송하는 일과 또한 사변으로 인하여 해마다 합방하게 되는 군사와 말이 앉아서 공표함을 받고 있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신이 전에 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합방함이 불편한 사유를 직접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의 일은 하나만 고집할 수 없으니 마땅히 형세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들과 불화함이 이미 심하고 지금도 심자라로의 둔과 원한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일 서로 불러 모아서 오면 그 수가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금년의 방비를 더욱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사들 가운데 부실한 자는 합방해도 괜찮겠습니다만 빈약한 자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또한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사는 수가 많은 데 있지 아니하고 정예함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군사들 가운데 별시위 갑사들은 모두 합방시키도록 하고 그 나머지 군사 가운데 평안도에서는 합방하게 하고 황해도에서는 번상하게 하며 빈약한 자는 곤패함을 면하게 되고 변방의 방언은 충실하여질 것입니다. 신이 이전에 의주에 있었을 적에 한량인들을 모집하여 부방하게 하였더니 간혹 응모해 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의에 의거하여 응모해 오는 자를 다 부방하게 하고 논상하는 절목은 병주로 하여금 상의하게 하소서 하고 어유소 이철경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꼴을 준비하는 일은 아래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금년의 사별은 지난 해들에 비하여 가장 긴급하니 본도의 군사를 합방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해도는 금년 비록 약간 풍년이 들었으나 전년에는 기근이 아주 심하였으므로 군사와 말이 충실하지 못하여 멀리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사 별시위 같은 이는 녹을 받는 군사에서 양곡을 싸가지고 가기에 어렵지 아니하니 입방함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정병과 잡색 군사는 부방함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판은 의논하기를 합방하는 것은 그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의 형세에 핍박된 눈앞의 고식의 개체이고 장구하게 행할 만한 법은 아닙니다.
양곡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것은 남쪽과 북쪽이 모두 피곤하게 되므로 저적들이 이르지 아니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모두 피곤하게 됩니다. 더구나 저들은 간율하고도 남음이 있어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는 실제로 오지 아니하니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여서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 계략에 빠져 해마다 합방하게 되면 그들의 성식은 합방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또 황해도와 평안도는 해마다 기근이 들었으니 금년에 비록 약간 풍년이었다고는 하나 민생이 어찌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절도사는 말하기를 강가에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거의 다 하였고 들의 풀도 넉넉하지 못하여서 넉 달 동안 군사를 유둔하는데 말을 먹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으니 분방하는 군사도 성을 지킬 수 있다면 절도사가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아뢰었겠습니까? 또한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신의 의견으로서는 절도사의 계책에 의감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합방하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절도사로 하여금 다시 더 헤아려서 계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어세공 이등량 하숙부는 의논하기를 절도사가 아뢰기를 비록 본도의 군사를 또한 분방하고자 하여 다른 도의 군사를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다만 변은 소홀한 데 일어나는 것이니 어찌 근심이 없는데 익숙하여 미리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는데 하물며 심아 지응가 등의 성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황해도의 군사는 그만두고 본도의 군사를 합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숙이 변종이는 의논하기를 대저 군사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며 적의 꾀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합방하는 군사들이 왕래하는 패단을 가지고 말한다면 본도의 군사를 분방하고 황해도의 군사들을 방하지 말도록 하며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심하지응가는 그의 아들이 피살된 것을 통분하게 여긴 데에서 기인한 것이고 차인거 등은 두 차례나 서정을 당하여서 그 무리들이 대부분 죽거나 포로가 되었으니 그들이 만일 크게 군사를 동원하여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며 후회한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본도의 군사는 합방하고 황해도의 군사는 쓸만한 자를 선택하여 분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김견수, 윤말손, 이돈인, 이양구, 박희, 이양은 의논하기를 야인들의 성품이 본래 흉악하여서 보복하는 것을 일삼습니다. 정의 서정 뒤로는 해마다 와서 도둑질하였고 기해 서정 뒤로는 한 번도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다가 금년에 심아 지은가와 차인거 등이 또 원한을 품은 것이 이미 깊으니 형세가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할 것입니다. 그러니 본도의 군사는 병조에서 아랫바에 의가하여 시행하고 황해도는 농사가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번을 나누어 부방하되어서 왕급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서 아랫바에 따르도록 명하고 다만 합방의 일은 절도사의 계문을 기다려서 다시 아래게 하였다. 한량이는 호반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는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정의 서정은 1467년 세조 13년에 세종 때 설치한 서북면 사군을 철폐한 이후 여진 건주의의 내침이 심하므로 명나라가 건주의를 정벌함을 계기로 강순, 남이, 어유소 등의 장군을 보내 여진의 무리를 소탕하고 그 괴수 2만주를 목배었던 일을 말한다. 기해 서정은 1479년 성종 10년에 명나라에서 조선의 힘을 빌려 건주의 야인을 정벌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어유소가 서정 대장이 되어 1만의 군사를 일구고 출병했으나 압록강의 해병으로 도하 작전이 곤란하여 회군하였으므로 다시 윤필상을 서정 도원수로 삼아 명나라를 돕게 해서 큰 공을 세웠다. 큰 공을 세웠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2일 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어세겸이 아래기를 사축 이수가 기생과 더불어 나란히 말을 타고 다녔으며 성공, 감역관, 윤성인은 장기가 아무리 미천하더라도 이미 그 의미를 간통하고서도 그 딸을 간통하였으니 무행함이 심합니다. 정근대 파직시키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미 사유를 지난 데 무엇을 더 논하겠느냐 하고 이어서 좌우에 물었다. 영사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이들은 조행이 없으니 죄를 주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유를 지났으면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은 말하기를 그의 죄는 이미 사유를 지났습니다만 무릇 조정의 관리로서 조행이 없는 자는 의논하여 파직하기를 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희가 말하기를 조정의 신하로서 행실이 없으면 파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모두 개차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2일 모 두번째 기사 한계일을 승록대부 서평군으로 강희명을 승정대부 의정부 조화찬성으로 허종을 승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으로 어세겸을 자헌대부 호조판서로 삼고 이등량을 특별히 가자하여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삼고 성준을 가선대부 형조 참판으로 김세적을 통정대부 우승지로 강자평을 좌부승지로 권건을 우부승지로 김여석을 동부승지로 김극금을 통훈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3일 김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3일 김이 두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등량이와 쌀에기를 신은 출신이 무관으로서 성상의 연애를 지나치게 입어 특별히 본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판서는 한 관사의 장인데 신의 재주가 졸렬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듯하므로 마음이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경히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할 줄을 알고 있다. 그러니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3일 김이 세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보고로 인하여 자승과 우예 등지에 쉽게 입귀하여 군대의 위세를 보이는 등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대신들에게 물었더니 혹은 이르기를 경의 보고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혹 이르기를 전자의 이 완자 등이 심아지 응가의 아들을 쏘아 죽였기 때문에 변방의 분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도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여 들어갔다가 갑자기 저쪽 사람들을 만나면 비록 수색하여 토벌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여도 어찌 이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들겠습니까? 만일 저들이 와서 순종하지 않고 서로 교전하여 쏘아서 그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되면 이는 그 분쟁을 더 크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군사를 거느리고 입기할 때에는 길이 추파를 격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투를 격려해야 하니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열어서 마침내 큰 길을 이루게 되면 저들이 두 구자를 도둑질하는 데에 형세가 매우 편리해질 것이므로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물며 바감이 이미 간흥능과 더불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일찍이 왕래하지 않고서 성을 비워 두었다 했는데 이제 만일 입기한다면 그 말이 서로 맞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우선 절도사로 하여금 순찰하여 살피게 하지 말고 힘센 장사를 뽑아 깊이 들어가 탐색하여 임기응변으로 조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두 의견 가운데 적당한 여부를 속히 잘 생각하여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4일 경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4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주비가 아뢰기를 건자의 유생들을 보면 나이 겨우 약관에 충순위에 대부분 소속되어 작업을 차지하였다가 다행히 과거에 합격되면 곧바로 오류품의 지위에 임명되므로 조급하게 진취하려는 것에 마음을 써서 전업하는 자가 적어져 유학의 기풍이 날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을 등용할 때에는 단지 현재 조처에 있는 자만 등용하므로 비록 재주가 있으면서 전리에 물러나 사는 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희지나 정석경 같은 이는 다 등용할 만한 재주가 있는데도 수용되지 않는 것은 전조의 과실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양희지는 문과 무를 함께 갖추었으니 등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순이는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지사 강희명이 말하기를 속은에 이르기를 성균관은 작은 조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균관 안의 기풍이 바르면 조정의 기풍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충순이에 투숙하는 것은 좋은 풍속이 못되니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양희지와 정석견은 다 등용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유호인도 등용할 만한 인재인데 군을 다스리는 데는 합당치 않아서 이미 하고에 두었으니 경련에 두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충순이의 일이 과연 이렇게 패풍이라 하니 만일 그 나이를 제한하면 투속하는 자가 드물어질 것이다. 양희진은 이조에서 알고도 등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정석견은 채수의 추천으로 인하여 이미 서용하도록 명하였다. 하고 이어서 승지에게 이르기를 양희지 정석견을 서용하지 아니한 사유를 이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또 충순이의 투속함을 허용할 줄 나이의 제한을 해당 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약관은 20세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성도시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이길보가 와서 아뢰기를 바다 연안의 여러 고을이 거의 다 농사가 잘못되었는데 김포, 교동, 강화, 통진 지방이 더욱 심합니다. 청컨대 경창의 쌀을 내어 빈궁함이 심한 자를 가려 진열하여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호주로 하여금 헤아려서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이어서 묻기를 금년의 농사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어떠하냐 하니 이 길보가 말하기를 논농사는 이미 희망이 없고 밭농사는 전년과 비슷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4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호조 겸판서 이급배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은 가을 출수를 할 때이니 비록 자기 집에 곡식이 없더라도 빌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과 봄이 되면 경창의 곡식을 내어 진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창의 곡식은 50만 석에 지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겨울과 봄에 굶어 죽게 될 때에 진열하여 구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백성이 굶주린다고 와서 아뢰는데 어찌 참 앉아서 그들의 굶주림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겠느냐. 속히 헤아려서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4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송 등이 와서 아뢰기를 수라의 쌀을 한 대 5톱으로 줄인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적습니다. 아무리 감산한다 하여도 어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2대의 쌀인들 내가 어찌 다 먹겠느냐 하였으나 정창송 등이 다시 청하자 전교하기를 가하다 예전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4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영동년 이상에게 명하여 특별히 중국에 진상하는 상하, 토표피, 초피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사원, 윤필상, 노사신,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상하 등의 물건은 수를 줄여도 좋을 듯합니다. 정동이 만일 그 사유를 물으면 대답하기를 상하는 본국에 생산되는 것이 아님을 중국 조정에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토표피와 초피는 전일 정동이 왔을 때 많은 수량을 사갔습니다. 또 선등 연간에 황제가 보낸 내관, 창승 등이 연안도에 를 왕래하면서 토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또 황제의 칙명으로 처음에 수를 줄인 물건들이 잠은 많으니 일의 대체도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수량대로 진행하되 다음번에는 혹 그 수에 준하기도 하고 혹은 줄여서 그 수를 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25일 16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5일 16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저도 주원번 비전주 화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 일기태수 원의 상승포 좌주의 원차랑 나구야 능등 수 뇌영 서해로 축전주 냉천진 등원 정성 관서로 비축 통수 중조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종원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6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전 내자시장 정효종이 상서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연전에 대관의 논박을 받고 파직을 당하여 향리에 물러와 살면서 그 대관이 갈리기를 기다려 상소하여 변명하려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도 집이 박숙달이 얼마 있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밝히려 하여도
길이 없어져서 원통과 고민으로 나를 보내던 자의 삶과 전지를 보니 백성은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상문하더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원통하고 고민하던 생각을 펴보자 하여 우르르 천청을 번거롭게 합니다. 박숙달이 신을 가리켜 탐욕하다고 한 일은 만일 변명하여 밝히지 못하여 성상을 밝은 세상에서 폐기되고 말면 그 원통하고 억울함 어디에서 펴겠습니까? 성상이 자비를 바랍니다 하였다. 영동형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박술딸과 최희가 모두 죽었으니 비록 실제로 원통하고 억울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검액할 데가 없습니다 하고 한 명의 심에 윤사한 연호는 의논하기를 박술딸과 최희가 이미 죽었지만 그때의 찰방인 김성보와 그때의 문안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김극유도 살아있으니 유사라 하여금 분간하여 계달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정효종의 일은 다시 유사히 회부하여 분간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물며 박술딸 등이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다만 정효종은 이문에 능한 자이니 애매한 허물로서 끝까지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그때의 문안을 자세히 보고 처리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노사신 등의 의견에 따랐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7일 개행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3대 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7일 개행 두 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과 병조에 명하여 심아지 응가가 물은 말에 대답할 바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심아지 응가 등이 와서 시응아합이 피살된 사유를 물으면 전에 대답하였던 말대로 대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환명의 심의 윤사원 윤필상 홍흥 노사신 이급배 윤호 이계손 신주 이맹현 유수는 의논하기를 심하지응가가 와서 그의 아들이 피살된 것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너희와 더불어 본래 혐의가 없었으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느냐. 전에 간흥능의 말로 인하여 즉시 관찰사에게 보고되었기에 추국하여 물으니 과연 강계에 사는 백성이 사냥을 하다가 저들이 강을 건너와 추격함을 당하였으므로 부득이 한가에 싸웠는데 저 편이나 우리 편이 모두 부상당한 자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진시로 저들이 심시의 사람인 줄은 모르고 반드시 도둑질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서로 싸웠던 것이다. 절도사가 이러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경사에 보내어 중한 법률로 취재하기는 하였지만 변방지역의 소민들이 도적을 만나 서로 싸우는 것은 워낙 보통이 있는 일이니 이러한 것으로서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또한 저들이나 우리 편에서 강을 경계로 하여야 하는데 더군데 너희들 가운데 강을 건너와 사냥하는 이가 많다고 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이 뒤부터는 각각 경계를 지켜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와 같이 타일러서 우대하여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한 명의 등의 의견에 따랐다. 성조실록 144권 성조 13년 8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아뢰므로 인하여 간흥능이 심아지 응가 등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알고서 절제사로 하여금 원망을 풀어줄 만한 이유를 대면하여 타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만일 심아지 응가 등이 와서 그의 아들이 피살된 사유를 물으면 대답하기를 전일에 간흥능이 와서 고하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편 사람이 한 바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었다. 이어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강계 절제사로 하여금 찾아 묻게 하였더니 과연 강계부의 백성들이 사냥을 하다 갑자기 서로 만나서 싸웠는데 우리 편 사람도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너희들이 우리나라와는 본래 원수질 만한 혐의가 없었고 국가에서도 매우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이번에 무지한 사람들이 함부로 분쟁을 일으킨 것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이미 체포하여 경사에 보내어 군법으로 처치하였다. 너희들이 소민들이 서로 싸운 일을 가지고 마음의 분함과 노염을 품고서 갑자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너희들이 만일 죽은 자를 가지고 원한을 삼는다면 우리 백성 가운데 어찌 죽은 자가 없겠는가?
우리 백성 가운데서도 비록 죽은 자가 있지만 불문에 붙이는 것은 저들과 우리가 갑자기 만나서 서로 화를 쏘는 것은 워낙 보통 있는 일이어서 개의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일 복수할 마음을 가진다면 국가에서도 어찌 앉아서 모욕을 당하기만 하겠느냐.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각각 옛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와 같이 다 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고 깨닫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을 넉넉히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144권 성경 13년 8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종부시의 쌀에기를 제촌불영 성손과 서화불영 양손이 그 어미를 복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으니 천리운을 저버리고 풍속을 무너뜨림이 막심합니다. 장근대 성상께서 재단한 소수안이 직첩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144권 성종 13년 8월 2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정난종을 자헌대부 동래군으로 성현을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한은을 통정대부 장려원 판결사로 이극돈을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시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일 성조시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1일은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고 또 연원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새 대비전에 문안하였다. 그리고 수가한 종제와 여러 장수에게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고 풍악을 내려주었다. 성조시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상공 이외에 특별히 지나는 잔물이 이미 항공이 되었으니 호주로 하여금 식례를 만들게 하라 하였다. 항공은 항례로 일정하게 바치는 곡물이다. 성조시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성질사 한한이 와서 아뢰기를 한시의 처소에 음식물을 보내지 않는 것을 정동이 만약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우니 진언하는 것 외에 여분의 수요를 싸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 심의 윤사원이 의논하기를 한시의 처소에 음식물을 바칠 것인지의 가부는 저인일에 이미 그만둘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치면 마침내 경례를 이루어서 폐해가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윤필상 홍흥 윤호가 의논하기를 한시의 족친이 북경에 가면 음식물의 진원이 없을 수 없으니 봉상의 여분으로 간략하게 들여보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노사신 이극배가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한시의 처소에 음식물을 보내는 것이 이미 전례가 있는데 지금 항공으로 정한 뒤에 갑자기 중지하고 보내지 않는다면 한시와 정동이 반드시 생각하기를 항공으로 정한 때문이다 하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한시는 우리나라의 지친이고 족친이 사설을 싸가지고 가는 음식물이 잠은 많을 것인데 국가에서 끊고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치에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진발의 수가 많아 영로가에 배가 있다고 한다면 예전의 수에 비하여 적당히 감소하여 거의 득중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헤아려서 적당히 들여보내라 하였다. 득중은 지나치거나 모람됨이 없이 꼭 알맞음을 말한다. 성전시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병마 절도사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야인이 내조하기를 청하고 또 무역하고자 합니다. 하니 명하 영도령 이상과 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순 심의 윤사한 윤필상 홍흥 윤호가 의논하기를 야인이 무리를 이루어 자주 강변에 이르러 알련하겠다고 핑계대어 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허씨를 엿보고자 하매니 절도사로 하여금 군말을 정대하여 사변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전일에 저들이 우마의 무역을 청한 것을 이미 의논하여 유서를 내려 검하였는데 지금 조우로합의 청을 어찌 듣는 대로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와서 청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우리 땅에는 소가 적어 백성들이 팔려들지 않는다. 대저 매매라는 것은 마음속에 원하는 바에 따르는 것인데 어찌 강제로 하겠는가 하여 이처럼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조에 관한 일은 전일의 이거우 등이 여러 차례 와서 말하였으나 그 진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달한이 친히 와서 내조하기를 청하면 접대하여 상송할 일에 대하여 이미 유서를 내렸는데 지금 달한의 말이 이와 같으니 그것이 성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달하는 일족이 비살된 까닭으로 인하여 혐의를 품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여론가도 그늘에 또한 틈이 난 자이니 심여론가와 이 거우가 만약 다시 와서 내조하기를 청하면 이들은 접대하여 상송해서 한편으로는 전일에 입공할 뜻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시합이 비살된 이유를 말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달한도 자연히 기순하여 내조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달한이 기순하게 되면 번방에 이로부터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삼하이 등이 전일에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누략질한 일은 신이 아직 듣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실 변장이 숨기고 아뢰지 않은 것이니 마땅히 추국하여 아뢰게 하소서. 이로써 하이와 신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계손과 신주 이명현 유순이 의논하기를 달한이 내조와 무역 등을 청한 일은 전에 유서를 내려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다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늘의 야인들이 혹은 기순한다고 칭탁하고 혹은 사냥을 이유로 하여 변제를 출입함이 일정한 때가 없으니 허실을 엿보고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할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강변의 방비를 더 곡진하게 조치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노사신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어세경이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10번 고사에서 상등을 차지하여 우천하는 자의 경우 우등 인대의 상등을 모두 헤아려서 등용하는 것이 미편하다는 일을 전에 이미 계달하였으나 하교와 시기를 대신과 의논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조에서 정실이 없겠습니까? 청근대 이를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문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정에 있는 법으로 인하여 이조에서 잘못 생각하였을 뿐이다. 정실이 없는 일을 어찌 반드시 국문하겠는가? 내 장차 의논하겠다 하였다. 의세겸이 아뢰기를 법이 있는데 적용하지 않는 것을 어찌 정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정실이 있겠는가 하였다. 의세겸이 아뢰기를 작업을 가하여 우천한 사람도 다시 고쳐서 바로워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또한 마땅히 의논하겠다 하였다. 어세겸이 아뢰기를 대저 인품이 각각 다른데 감사가 전취할 때에 상등을 차지한 자가 잠은 많고 중등을 차지한 자가 적으니 이런데도 10번 고사해서 10번 상등으로 적용하여 일체로 우천함은 매우 불가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불가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감사가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호조 겸 판서 2급배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특별히 진언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의 폐하를 한안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하여 청하게 한다 해도 만약에 정동이 중간에서 막으면 반드시 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주문으로 청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의 윤필상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특별히 진언하는 물건은 지금 칙지가 정해진 처음에 면제하여 주기를 번거롭게 아뢰면 실로 온당하지 않으며 정동이 만약 언짢은 마음을 품으면 틈이 생길까 염려되니 이번 북경에 가는 행차는 우선 상하가 정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을 정동에게 말하여 주달하게 하고 토뼈피와 초수피, 황금과 같이 이때기가 어려운 물건은 뒤의 행차를 기다려서 면제해 주기를 청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이번에 진언하는 작물 가운데 상하는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숫자대로 봉진할 수 없고 또한 조환구자에 들어가는 황금은 장차 40령 냥중이에 이르는 것인데 지금 비록 힘을 써서 숫자대로 봉진한데도 후일에 이때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예문에 금은공을 면제하여 주기를 청한 것을 중국 조정에서 이미 아는 바이니 그 주청에 있어 구실이 없을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또 토표피와 초서피는 비록 본국에서 난다 해도 역시 잡기가 어려서 매년 상공을 숫자에 의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정동에게 말하면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주달하지 않을 것이니 사유를 갖춰 조청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것배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또 정동의 처소에 줄 인정 물건에 대하여 숫자를 더할 일을 의논하였다. 정창순 한 명의 심의 윤필상 노사신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정동의 처소에 줄 인정 물건은 다만 홍주 10필과 수록 면포 20필뿐이므로 반드시 마음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면포는 상위원에 많이 있으니 20필을 더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3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수령으로서 10번 고사에서 10번 상등을 한 자를 우천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 극배와 윤호가 의논하기를 전일의 전최 때의 5인과 3인 이내에서 상등을 차지한다는 채용하는 것이 가하며 그 밖의 나머지 상등인 자는 10번 고사에 10번 상등한 것에 의하여 채용함이 불가합니다. 하고 정창순 한 명의 심에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전일의 전체 때에 비록 3인과 5인의 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미 이것은 상등이었으니 지금 녹용하지 않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대전에 의하여 통틀어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이 앞서 벼슬을 오리고 가자한 사람들을 모두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4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영도년 이상을 불러서 평안도의 합방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야인의 불악이 많지 아니하니 비록 보복할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쉽게 대거하여 입구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물며 지금의 추장 달한 등이 모두 귀순하려고 하고 또 아시합이 피살된 것을 저들이 이미 우리나라의 뜻이 아닌 줄을 알고 그 허물을 심하이에게 돌린 바이겠습니까? 적들의 꾀는 비록 예측할 수 없으나 사세로 보아 반드시 뜻밖의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각진의 분수하는 군사는 그 수가 적어 비록 출병하여 공토하는 데는 부족하더라도 역시 스스로 지키기에는 족합니다. 그리고 평안도는 기근이 든 다음이어서 사람들이 아직 소복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또 합방하여 먼저 스스로 피폐하게 함은 양책이 아닌 듯합니다. 하고 심해 윤사한 윤필상 윤호가 의논하기를 금년에 조우전 절제사와 서울의 군사를 이미 하송하지 않았으니 적들이 만약에 대거 출래하여 여러 날 동안 성을 포위하게 되면 적에게 응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비열을 튼튼히 하기를 진실로 병조에서 아랜바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저들이 비록 보복할 마음이 있더라도 심하지은가가 아들을 잃었으므로 이와 연결하여 노략질하고자 하여도 그 세력이 이미 약해졌으니 어찌 성을 포위하는 거사가 있겠습니까? 좀도둑을 대비하기 위하여 합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해도는 해마다 평안도에 들어가서 방하는데 어찌 구적들을 보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필요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본도는 금년에 흉년이 들어 마땅히 휴양할 때이니 합방함이 불가합니다 하였다. 합방은 다른 도의 군사를 합하여 방하는 일이다. 소복은 다시 소생합니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4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평화도관 절사 이승훈과 절도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아랜바 저들이 소를 사겠다고 청한 것과 내조하겠다는 것 등을 잘 알았다. 저들이 만약 좋은 말을 가지고 와서 팔면 다만 염장과 포물로서 교육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락하지 말라는 일을 전에 이미 하유하였으니 지금 조우로합 등의 청을 허락할 수 없다. 뒤에 만약 다시 청한다 마땅히 대답하기를 대저 매매라 양쪽의 정원에 따르는 것인데 우리 땅에는 소가 적어 백성들이 팔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강제로 하겠는가고 하라. 그리고 전일에 달한이 와서 기순하겠다는 말은 진실로 의심스러워 믿기 어려운데 지금 이 거우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은 성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 달한은 일종의 필살된 까닭으로 인하여 혐의를 품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론가가 역시 이 아시합의 일로 인하여 분한 마음을 품은 것이 적지 않으니 국가에서 전일에 입공한 뜻과 아시합이 피살된 이유를 말해서 그 의혹을 풀지 않았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 거우와 여론가 등이 다시 와서 내조하기를 청하는 것이 성심에서 나온다며 마땅히 즉시 접대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삼하이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니를 이 앞서에는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변장이 숨기고 아뢰지 않은 것이니 경은 그것을 주문하여 아뢰어라. 지금 우리와 저들이 헌단을 만든 것이 한 가지가 아닌데 저들이 기순을 칭탁하고 언뜻 왔다가 언뜻 가니 만약에 염장 등의 물건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것은 허실을 엿보는 것이다. 방어에 관한 제반 일들을 더욱더 조치를 가하되 항상 적이 이런 것과 같이 하여 조금이라도 회의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인원이 합방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말하나 야인이 우리나라에 헌단을 만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방어의 일을 소홀하게 할 수 없다. 영불서용인과 직첩을 거둔 전함인에게 자원하는 바에 따라 입방하게 함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영동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이 의논하기를 영불서용인과 직첩을 거둔 전함인은 스스로 엉마는 자가 많지 않을 듯하며 비록 스스로 엉마는 자가 있더라도 모두 무인이 아니어서 방어하는 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득이하다면 합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영불서용인과 직첩을 거둔 전함인과 향리들에게 스스로 엉마는 것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안도의 군사들은 모두 싫어하지가 못하니 황해도의 갑사와 별시위, 충찬이, 충순이도 또한 들여보내서 분방하게 하고 향리들은 비록 공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1년 동안 부방하는 자에게 3년간의 하나의 그 역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야인들의 보복을 할 헌단이 이미 싹 텄으니 합방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으며 또한 전함인 가운데는 장우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무죄가 있는 영불서인 서용할 자와 고신을 빼앗은 자는 자원하는 바에 따라서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사헌,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지금 각진과 각구자의 유방군의 수를 보면 성을 지키는데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적들이 만약에 군사를 나눠 주둔하여 이웃보로 하여금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며 또 군사를 나눠 깊숙이 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한다면 장차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난 을미년의 일이 또한 거울 삼을만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조전장과 서울군사는 사서로 보아 하송하기가 어려우니 경평한 총통과 약장의 수를 헤아려 발송하고 영불 서용인과 직첩을 거둔 전함인을 들여보내는 것은 일은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영불 서용인과 직첩을 거둔 전함인이 스스로 엉마는 자는 모두 스스로 양식을 싸가지고 감으로 나라에서 비용이 들이지 않고 군세를 펼 수 있으니 상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였다. 병조의 전교하기를 황해도에 휴양하는 군사 신롱한 각 고을 이외의 부실한 군사를 뽑아보내고 영불서용인과 직첩을 거둔 전함인을 자원하는 바에 따라 부방하게 하고 총통과 총통군을 적당하게 수를 헤아려 들여보내라 하였다. 영불서용인은 중지를 지어서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전함인은 전직이 있는 사람이다. 입방은 평안도에 들어가서 방하는 것이다. 장우는 뇌물을 받은 죄이다. 유방군은 머물러서 방어하는 군사이다. 을미년의 일은 성종 6년 1475년 2월에 올적합이 함경도의 경운에 입구한 일과 이만주의 유류가 평안도의 벽단에 입구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약장은 화약을 다루는 장인을 말한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원능과 현능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냈다. 건원능은 태조의 능이고 현능은 문종과 급이인 현덕 왕후의 능이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일봉국 간서로 축풍비 삼주의 총태수 등원 정상이 사람 권위와 토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황이와 싸르기를
제촌불영 성송과 서화불영 양손은 그 의미를 복량하지 아니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빌어먹게 하였으니 죄가 더할 수 없이 큰데 다만 직책만을 거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종부시로 하여금 조율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다시 합방의 편부에 대하여 영동리 일산과 일찍이 평안도의 직사를 거친 재상에게 의논하였다. 정창순 한 명의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합방이 불가한 일을 신등이 전일에 이미 논의하여 아뢰었으나 지금 황해도의 번휴 군사와 다음번의 군사를 간택하여 들여보낸다는 일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신령한 여러 고을의 군사라면 비록 휴식을 했다 하더라도 수고롭게 움직였으나 안 되니 다만 군사가 좀 잘된 여러 고을의 갑사 별시위와 여러 고을의 군사로서 정용한 자를 간택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신이 이 극균이 아래 것을 보니 다만 민폐를 없애려고 할 뿐이고 불후의 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적변이 있을 것 같으면 후에 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니 합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사원, 윤필상, 윤호, 어유소, 이철견, 이숙기, 윤날선 하숙부, 김견수, 변종인, 이돈인, 이양구, 이암이 의논하기를 병사란 머릿속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마땅히 주장의 계책에 따라야 하나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화가 있으면 후회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극균이 논한 것을 보면 군사를 어루만지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는 마땅함을 얻은 듯 하나 절충 어모의 계책은 소우합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신이 전에 변방에 있을 때 각진의 분방하는 군사를 보니 20건 비록 많으나 여러가지 잡고를 제외한 현재의 수는 적습니다. 만약에 적은 수의 구적이면 비록 나누어서 방한다 하여도 스스로 지킬 수 있지만 우리와 저들이 전에 이미 원언을 맺었고 지금 또 다시 혼돈을 일으켜서 만약에 저들이 여러 부락을 모아서 대거 들어와 성읍을 포위하고 깊숙이 초락에 들어가서 인물을 약취한다면 이때 우리가 성만 지키면 국위가 떨치지 못하고 만약에 출전하고자 한다면 군사가 나뉘고 힘이 약해질 것이니 이것의 처지가 심히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평안도의 갑사와 별시위 가운데 이월의 당번과 파방한 뒤 다음번 이외의 군사와 그리고 황해도와 갑사와 별시위 가운데 번을 나와 쉬고 있는 여러 고을의 군사를 들여보내어 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방이 좋지 못한 일을 신이 전일에 이미 아뢰었으나 지금 저들이 더불어 틈이 나 있으니 방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재량을 바랍니다 하고 이 판을 의논하기를 재진의 방수는 절도사가 오로지 관장함으로 뒤에 만일 일이 있으면 책임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극균이 이미 중임을 받았으니 어찌 조치의 편부와 비의 경중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사졸들의 필요함만을 보고 경솔하게 막는 데 아뢰었겠습니까? 익히 헤아려보고 깊이 생각하였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의 합방의 불가함을 깊이 알고 그것을 의논하여 명하셨을 적에 이극균이 아랫말을 좋다고 하였으니 또다시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황해도에 번을 쉬고 있는 군사와 다음번에 군사를 들여보내는 일은 전지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개성과 신주, 이맹현, 유순이 의논하기를 절도사가 보방할 계책은 다만 청냐, 첩입하여 스스로 지키기 위한 계책일 뿐입니다. 강변에 사는 백성들은 해마다 반드시 첩입하고 있으나 강에서의 거리가 30리 안쪽에는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사는데도 전혀 방어함이 없습니다. 적들이 만약 무리를 모아 와서 우리의 변성을 포위하고 군사를 나누어 깊숙이 들어와 인축을 힘으로 노략해 간다면 분방하는 고단한 군사로서 성을 지키기에 여가가 없을 터인데 어찌 능히 기회를 타서 출병하는 승첩의 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심하 지은가와 헌단을 맺었는데 방수를 어찌 단약하게 하여 만에 하나 무사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색에만 의논하기를 신이 전에 의논할 때 말하기를 합방하는 것은 배단이 있고 저기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필요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연구하고 방본을 튼튼히 하는 계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심화 지연가 등의 흔극이 있다는 것을 듣건데 작은 무리들이 비록 심리할 바는 못되니 환이란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미리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해도의 군사는 제외하고 다만 본도의 군사만으로 합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극군의 계본을 보니 그 계획이 반복하여
군민을 위해서 폐단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방비하는 것이 두서가 있으니 망령되게 헤아려서 큰 소리로 할 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을 방비하는 것은 군사가 많고 적은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가 능하고 능하지 못한 데 달려있는 것이니 척후를 분명히 하고 봉화를 신중히 해서 오랑캐들이 들어오면 바로 스스로 백성을 거두어 보로 들여보내고 저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 것도 또한 망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목이 흉노를 제압한 방법입니다. 어찌 번거롭게 군사를 증가하여 먼저 스스로 소유하겠습니까? 장수를 택하여 군사를 주었으니 중간에서 제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극균의 모사가 오원하여 사기와 시의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를 교체할 뿐입니다. 지금 이미 위임을 하고도 그 말을 쓰지 않고 중의가 분분하여 억측의 소견으로서 멀리서 헤아리면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이 극견이 이미 유수를 받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자세히 알았을 것이니 어찌 익히 생각하지 않고 전의 계획을 고집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허종의 의논에 따랐다. 번휴 군사는 번에서 나와 쉬고 있는 군사이다. 절충은 적이 들어옴을 막아냅니다. 어머는 외적의 내습을 방어합니다. 분방은 나누어서 방어합니다. 파방은 방어를 파해서 푸릅니다. 청야는 적에게 이용의 편리를 주지 않기 위하여 집들을 헐어 없앱니다. 방호는 막아서 보호하고 첩입은 입보시키는 것이다. 헌극은 사귄 정분에 생기는 틈이다. 이목이 흉노를 제압하는 방법은 이목은 전국시대 조나라 장수로서 흉노를 방비함에서 적이 침입하면 대항하지 않고 군민을 철수하여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키기만 하는 전략을 세워 사기를 배양한 다음 상대가 태만해진 데를 노려 불의에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일을 일컫는 것이다.